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교재의 연계 50%의 시대 여러분에게 국어 전략을 설명할 저는 이만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이제 입 전문가로만 아시겠지만 실제로 저는 입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국어를 강의했던 강사이기도 합니다. EBS에 여러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유현정 선생님, 남성민 선생님, 김철혜 선생님 등 여러분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나온 이유는 EBS의 외곽에서 EBS 교재 50% 시대에 바라보는 입시 전략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EBS 연계 정책은 EBS 교재 연계 정책의 원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원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적나라하게 대비 전략을 설명드리겠는데요. 아마도 제 강의를 들으시면 70%에서 50%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EBS 교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입시 전문가라면 알겠지만 저는 국어 교사였다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2021학년도부터 EBS 교재 70% 수능 연계가 시작이 됐고요. 그 전도에는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1학년도부터 70%가 되면서 아주 EBS 교재가 위력적으로 발휘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연결이 정해져 있지 않던 시절에도 EBS 교재의 위력은 대단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EBS 교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크로스 검토가 되는 겁니다. EBS가 만들어서 평가원이 감수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교재이니까 여기서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숫자적으로 70%가 50%가 됐다고 하니까 수험생들 마음에 이제 EBS보다는 다른 걸 봐야 되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제가 그것이 두려워서 오늘 나온 것입니다. 실제로요,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EBS 교재의 연기율이 50%로 낮아지면서 사교육의 득세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반밖에 안 나오니까. 그러나 국어라고 하는 과목 자체가 독서, 문학, 화법과정문, 언어와 매체인데요. 그런 과목들이 사실은 소재가 범교과적으로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EBS 교재의 간접 연계 위력이 컸던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상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지난 3월 16일에 평가원이 수능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EBS 연계 정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우선 연계 비율과 방식도 설명했고요. 연계 대상과 연계 유형을 설명했는데 연계 비율은 문항수를 기준으로 50%를 준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신 이제 대부분의 과목은 간접 연계로 한다는 얘기를 명시했고요. 그다음에 연계 대상은 올해 발간된 EBS 교재를 가지고 연계를 시키는데 그 목록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미 발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계 유형은 영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중요 개념이나 원리를 활용하거나 핵심 논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지문이나 그림, 도표 등을 활용해서 출제한다. 그리고 문제를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변형한다는 얘기를 평가원장께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이 있었는데요. 그 일문일답에서 EBS 연계율이 50%로 축소가 되면서 영어는 몽땅 간접 연계를 낸다고 그랬다. 다른 과목은 어떠냐? 다른 과목은 직접이냐 간접이냐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가원의 답변이 뭐였냐면 변화가 있다면 수치적인 변화밖에 없다. 그러니까 70%가 50%로 내려오는 것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영어는 교재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는, 즉 직접 연계가 아닌 간접 연계로 이루어지면서 변하는 것뿐이고 다른 과목은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평가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BS 교재 연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는 직접 연계에 의해서 간접으로 바뀌는 것이 변화가 크지만 그 외의 과목들은 늘 간접 연계를 해왔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평가원에서 늘 세 종류의 책자를 학년 초에 발간을 합니다. EBS 교재와 더불어서 일종의 안내 역할을 하는 안내 브로셔를 발간하는데요. 학습 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제가 이제 작년 거와 올해 거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비교해 보니까
표지는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들었던 문제 예시밖에는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국어 영역에 관한 한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 70%에서 50%로 내린다 하더라도 EBS 교재의 위력은 매우 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EBS 교재에서 봤던 것이 수능에 나왔다고 해서 그 문제를 쉽게 푸느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EBS 교재에서 봤던 것이 수능에 나온다는 거하고 그 문제를 내가 맞힌다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1교시입니다. 국어는. 1교시다 보니까 이 긴장감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시험이어서 긴장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면 시험지가 하얗게 보이면서 지문이 읽히지 않는 것이 국어입니다. 그럴 때 내가 EBS에서 봤던 그런 교재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정말 크나큰 반가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소설도 그렇고요, 뭐 독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문들을 보면 그 많은 지문 가운데 무엇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이거 나 EBS 교재에서 본 것인데 나 이 작품 아는데 나 이 지문 알아 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큰 마음의 위안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적중되는 그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한결 기분이 좋은 겁니다. 사실요, 저도 뭐 교사도 해보고 학원 강사도 해봤습니다만 사실 학원이나 이런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예상해서 적중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어디서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적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쩌다가 맞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EBS 교재에서 수능 연계율이 70에서 50%로 내려오긴 했어도 반은, 그죠? 그러니까 문항수 기준이니까 45문제 가운데 적어도 23문항은 23문항 또는 뭐 21문항은 EBS 교재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 것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BS 교재를 우리가 달달달 외우기 싶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EBS 교재 반영 비율이 50%로 내려오게 되면 사교육이 창궐할 거라고 하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럼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사교육도 억제를 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EBS 교재의 냄새를 나게 하는 출제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EBS 교재의 연계 유형 5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평가원이 정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우선 제일 먼저 지문 활용의 유형입니다.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지문, 다양한 지문이죠. 독서 지문이나 또는 문학작품의 일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앞뒤를 잘라서 가져오는 건데요. 아마 EBS 교재의 연계 유형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걸 겁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 나왔던 지문을 가지고 그 앞이나 그 뒤 혹은 생략된 부분을 가져와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EBS 교재를 본 학생들은 상당히 마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예를 볼까요?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홀수형 31번, 33번 세트가 되겠는데요. 최고운전입니다. 우리 이제 신라시대 유명한 학자였던 최치원의 일대기를 그렸던 전기소설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평가원이 문제를 냈습니다. 문제를 냈는데 이건 바로 뭐냐면 EBS 교재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EBS 교재 수능 완성 국어 영역에 보면 역시 최고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운전이 나왔던, 그러니까 EBS 교재에는 줄거리로 생략되었던 그 부분을 수능 시험에서는 가져와서 문제를 낸 겁니다. 아주 가장 대표적인 EBS 교재의 연계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최고운전을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이미 줄거리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능 지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도 느낌적으로 이거 어떤 내용이네 라고 금방 내용 파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내용 파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연관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EBS 교재에 나오는 그 작품들은 몽땅 외우시라. 그러니까 물론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지문 속에서 문제를 푸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 실제로 최근의 시험은 언어 영역이 아니라
국어로 바뀌면서 교과 지식을 많이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의 의미도 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EBS 교재에 나오는 문화작품들을 몽땅 외우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듭니다. 실제로요, 이 최고운전이 나오면서 서술상의 특징 같은 문제가 여러 문제가 나왔는데, 그죠? 보실까요?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 또한 EBS 교재에 있던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유형, 그러니까 지문도 유사하고 문제의 유형도 유사하기 때문에 실제로 EBS 교재를 공부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EBS 교재를 공부했으면 보다 쉽게 풀었을 겁니다. 이건 문학작품 가운데 소설이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시는 앞뒤를 짤 수가 없잖아요. 시는 그대로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시나 고전시가나 이런 것들은 EBS 교재가 그대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접 연계라고 하더라도 거의 직접 연계 효과를 갖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런 1번 지문 활용 유형에 여러분이 대비하기 위해서는 EBS 교재에 나오는 문제들을 철저하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작품의 소재, 주제, 어휘, 주인공의 성격 등등을 특히 소설 같은 것들은 인물사건 배경 아닙니까? 그런 인물사건 배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EBS 교재의 연계의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유형입니다. 이건 이제 주로 이제 독서지문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수능 EBS 교재 연계 교재에 수록된 화법, 작문, 독서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제재나 논지를 활용하여 담화나 작문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독서지문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또 독서지문의 논지를 활용해서 문항을 개발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이런 거죠. 2017학년도 수능국어 영역 6에서 9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일종의 그 광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광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광고 기법 얘기가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면 사실은 정문 문제죠. 굉장히 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긴 문제가 나와 있고요. 또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리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A 내에 반영된 순서를 정하라.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독특한 유형이기도 했고요. 또 사고의 전개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였었는데 이거는요. 이런 문제의 스타일이 EBS 교재에 있던 것은 아닙니다. EBS 교재에는 사실은 논지, 그러니까 기사형 광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유형은 비슷하지 않아도 일단 핵심 논지나 핵심 제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나 기사형 광고 EBS 교재에서 본 것인데 그거에 대한 응용 문제구나. 그러면 훨씬 마음 편하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EBS 교재를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 자료 활용 유형입니다. EBS 교재에 의해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한 자료, 문항에 제시한 자료, 일종의 보기 같은 거죠. 그죠? 보기나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문제를 새롭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연계를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없었던 그런 거긴 한데 이건 2번 유형과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1번 활용 유형이 제일 큰 거죠. 지문 가져오는 거. 두 번째가 이제 핵심 비자나 논지의 활용이고 세 번째가 재료의 활용 유형인데 사실은 우리가 EBS 교재에 나오는 보기와 그림과 그래프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문제 유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는요. 2019학년도 수능국어 유형 10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윗글, 그러니까 글을 쓰기 위해서 작성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근데 화제를 가만히 보시면 로봇세 문제가 나왔잖아요. 로봇세, 그죠? 그러니까 이제 로봇세가 뭐냐라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미 머릿속에 로봇세가 뭔지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제재의 활용, 자료의 활용 유형에서 이미 우리가 알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역시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어떤 장르도 이렇게 혼용되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믹싱이 돼서 쓰이기도 하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주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 EBS 교재의 국어 영역에 보면 로버스의 문제를 다루었던 내용이 보기에 나옵니다. 보기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바꿔서 활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의 활용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EBS 교재의 지문을 이용하거나 핵심 제재를 이용하거나 핵심 논제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EBS 교재에 나오는 자료, 사례, 그림, 도표, 보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를 내는 것이 기본 양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BS 교재를 볼 때 국어도 마찬가지지만 사회탐구, 과학탐구도 보기의 사례, 이 자료 활용 유형이 EBS 교재의 연계에서 아주 위력적이기 때문에 보기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심지어는요, 보기에 잠깐 언급된 시가 그 해에 지문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보기에서 언급된 개념 하나가 그 다음에 독서지문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네 번째입니다. 문항 아이디어 활용 유형. 이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연계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문항의 내용 및 형식을 활용하여 문항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항을 만들었던 문항의 아이디어, 문항의 유형을 가져오는 겁니다. 화법, 작문, 독서, 문학, 언어 매체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교육 평가의 관점에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나올 때 이 문제를 갖다가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과거에 보면은요, 제가 이제 EBS 강의할 때 한번 수능 시험에 만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화가 나온 적이 있는데 이미 그런 문제가 시중에 교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EBS 교재에만 만화를 이용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EBS 교재 열심히 풀었던 그 당시 이제 EBS 교재 연계율 70%가 아닐 때입니다. 그럴 때 EBS 교재를 풀었던 친구들은 훨씬 자연스럽게 만화를 이용한 작문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휘 문제에서 전자 사전을 이용하는 문제가 EBS 교재에 있었는데 그것 또한 새롭게 수능에 문제가 출제가 돼서 EBS 교재를 본 친구들이 상당히 유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에서는요, EBS 교재에 나오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거의 수능에 반영이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뭔가 EBS 교재의 연계의 효과가 눈에 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네 번째 문항의 아이디어 활용 유형에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EBS 교재에 나오는 새로운 문제의 유형은 철저하게 공부해야 그것이 EBS 교재에서 뿐만이 아니고 수능에도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문항 아이디어 활용의 유형은 2021학년도에 구회형 홀수형 3번 문제에서 청중들 얘기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러한 문제의 유형은요, 실제로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그런 문제 교재에서 청중의 반응 문제가 비슷하게 언급이 되면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유형의 익힘인데요. 우리가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출 문제를 풀어봐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기출 문제 분석의 의미는 유형 파악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하는 것은 유형 파악이 잘 되기 때문에 유형에 쉽게 근접한다는 얘기인데, 역시 EBS의 문항의 아이디어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또한 기출 문제 분석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역시 비슷한 문항 아이디어 활용 열심히 풀어보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개념 원리의 활용 유형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EBS 교재에서 설명했던 국어과 교육 과정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EBS 교재에서 설명했으면 그 내용을 문제에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EBS 교재에도 여러 가지 참고 자료가 나오고 기본적인 문항 문제뿐만 아니라 설명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설명이 나올 때 그 설명을 제대로 익혀두면 그것이 수능 문제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제 2021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홀수형 14번 문항은
언어 문항입니다. 언어 문항입니다. 이 언어 문항은 사실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 이런 안긴 문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문제는 금방 저는 1번인 줄 알겠어요. 그죠? 이건 관형절이기 때문에. 근데 요런 개념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우지만 실제로는 EBS 교재에도 이런 내용이 언급이 돼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수능 연기교재 중에 수능 특강 국어영역 화법작문 언어에 보면 아는 문장에 대한 또는 안긴 문장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EBS 교재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공부한 친구들은 비교적 쉽게 1번. 그러니까 정답이 1번 나왔을 때 굉장히 반가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EBS 교재를 통해서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본 개념이나 원리를 익혀두면 다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5가지의 연계 유형을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념 원리를 활용하는 거, 문항의 아이디어, 역시 어떤 그 문제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활용 유형들, 지문을 가져오는 것, 핵심 계제나 논지를 활용하는 것 등등 가져왔는데 실제로 이것이 문제를 어떤 인용을 할 때 딱딱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두 개 섞이기도 하고 혼용되기도 하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해보면 EBS 교재 연계 교재를 우리 공부하는 방향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이 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EBS 교재 연계 유형을 봤으면 어떻게 해서 다시 말하면 고득점 영어로 갈 건지 EBS 교재를 공부하는 국어 영역 학습 방법을 제가 포괄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EBS 교재뿐만이 아니고요. 국어 공부의 기본은 뭐였냐면 첫째는 어휘력이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어휘력뿐만이 아니고 두 번째는 문법력에도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올해부터 선택 과목제가 생기면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은 문법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나올지도 모르니까 기본적인 문법은 해줘야 돼요. 문법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꾸준한 공부입니다. 꾸준한 공부. 즉 매일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선생님 국어는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고 안 해도 그런 대로 나와요. 그죠? 그건 사실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국어도 한 만큼 나오는 것이 국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영어나 수학처럼 열심히 하지 않잖아요. 그래 놓고선 성적 안 나온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국어 영어를 잘 공부할 수 있는지 제가 하나씩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더 늦기 전에 연간 학습 계획을 수립하자. 국어도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영어나 수학처럼, 사회나 과학처럼 국어도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최소한도 2시간 이상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연간적으로 지금 이제 4월이니까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쭉 내가 요때까지 뭘 하고 요때까지 뭘 하겠다고 하는 연관되는 계획을 세워서 여러분에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간학습 계획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공부의 계획은 시간 계획이 아니라 양입니다. 공부는 시간이 아니라 양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취지에 적응하자. 여러분 이미 평가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예시문항이 떠 있습니다. 6월 달에 모의고사도 볼 것 같은데 새로운 그런 체제에 적응을 해야죠. 즉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의 체제가 나와 있는데 아마 미루어 짐작한데 국어도 공통과목의 난도가 높을 거고요. 선택 과목의 난도가 낮을 겁니다. 그래야지 형평성이 좀 맞게 되는데요. 어쨌든 보시면 기출문제 분석은 유형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유형의 공부가 기출문제 분석인데 지금쯤에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분석을 끝냈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국어는요 아무리 선택 과목제가 됐어도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전에 한 5년 정도의 문제를 갖다가 풀어보면 기출문제 분석이 되고요. 또 시중에 기출교재들이 상당히 많은데 기출교재는 무엇보다도 정답과 해설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출문제 분석하는 의미가 사는 것이고요. 정답과 해설이 부실하면 좋은 교재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어려운 국어 성적대별 학습 전략은 무엇이냐라는 건데, 국어가 어렵습니다. 옛날에는 1대1 대응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서 찾아서 푸는 거. 그죠? 근데 요즘은 1대1 대응의 문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어는요, 배경 지식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어는 배경 지식도 의미가 있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국어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이죠. 국어 어려운 이유는요, 영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의 절대평가가 되면서 국어가 어려워진 겁니다. 왜? 수학에다가 변별력을 둘 수 없으니까 국어에다가 변별력을 두면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한결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상위권 학생들은요, 문제 푸는 기술보다는 읽기의 능력에 더 힘써주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 상위권 친구들은 양보다는 질입니다. 양보다는 질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 제끼는 것보다는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도 이것이 왜 정답이고 왜 오답인지를 알아가면서 주제를 찾는 연습을 꼼꼼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위권은요, 읽기 능력에 더 공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러분 상위권 친구들은 현대시에서 지나치게 자기 의도를 강조하면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고득점 받는 친구들은 현대시 문제를 풀 때 출제자의 의도에 주목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위권 친구들은요, 자기가 어려웠던 유형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늘 보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틀리는 문제를 틀릴 거예요. 그 틀리는 문제 유형을 여러분이 정리해서 공부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중하위권 친구들은 당분간 적어도 6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요. 본인들이 5등급 정도 이하 나오는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먼저 풀지 말고 정답하고 해설에, 특히 해설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능력도 안 되는데 어려운 지문 붙잡고 하면 오히려 시간을 많이 끌고 자신감만 떨어지고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답에서는 먼저 꼼꼼하게 읽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가서 문제를 푸는 게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국어 선택 과목입니다. 사실은 선택 과목으로 보면 언어와 매체가 있고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3월, 3월 모의고사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언매를 신청을 했고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화작을 했는데, 문제는 화작이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평가원에서도 오히려 언매를 쉽게 내고 화작을 어렵게 내서 문제의 형평성을 맞추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통인 독서와 문학은 선택보다는 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EBS 교재에도 수능 특강,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의 매체가 있고 수능 완성, 독서, 문학, 언매, 독서, 문학, 화작이 있는데, 여러분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 주는데 일단 저는 언매 같은 경우는 딱딱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화작은 끊어지기보다는 좀 난도가 낮으니까 오히려 수능에서 문제의 난도를 꼬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점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선택 과목 공부도 EBS 교재를 통해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EBS 수능 연계율 교재 연계율 70에서 50%로 내려온 그런 시대에서 국어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50%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EBS 교재의 위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EBS 교재를 손에서 놔서는 고득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오늘 증명해서 보여드렸고요. 끝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고득점자와 하위득점자의 차이점, 고득점자는 모르는 문제도 맞추고요.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은 아는 문제도 틀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모두는 모르는 것도 맞히는 그런 수능적인 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수능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